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각종 질병의 90% 정도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은 아이 키우는 일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변했습니다. 엄마나 어린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이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술을 마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도 잘만 해결한다면 무병장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명상과 참 웰빙,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웰빙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열린마음 열린생각 오픈 스튜디오의 송범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명상과 웰빙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겪는 것,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죠? 네. 저도 방송하다 보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 웰빙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아루이선의 이봉 대표와 함께합니다. 참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는 분입니다. 방송인 이창섭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SBS 아나운서실에서 이분도 항상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남한테도 안 주시는 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하기 전에 웰빙 개그맨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오정철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자랑 제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됐거든요. 네. 제가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윤영미 아나운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창섭 씨를 소개를 그렇게 했지만 많이 받는 거 알고 있는데요. 방송하시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큰 스트레스 있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시청률이 잘 안 나오고 삐걱삐걱 된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아니면 뭐 자녀가 공부할 때인데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나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톱을 제대로 잘못 깎아갔는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뭐 면도를 제대로 안 하고 나왔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근데 그 작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큰 스트레스는 감히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예. 오정철 씨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인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언제 받습니까? 남이 즐거울 때 스트레스를 받죠. 남이 즐거울 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을 즐겁게 해드렸는데, 예. 그거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떻게 어떤 하면 방법으로 즐겁게 해드려야 되나? 즐겁게 해드려야 되나. 또 예. 이렇게 막 밤새 진짜 열심히 막 연구하고, 예. 막 준비해서 갔는데, 재미없다. 막상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럴 때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어쩔 때는. 많이 좀 웃어주세요. 예, 즐겁게. 지금도 안 웃잖아요! 저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참 많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예. 하시니까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예, 맞아요. 얄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예. 알아주지 않을 때. 예.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저 자신의 부족함, 이런 걸 느꼈을 때. 예. 제 맘 같지 않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예.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뭐 일이 잘 손에 안 잡힌다든가 예. 뭔가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뭐 다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린다든가 예. 뭐 그런 게 좀 낫죠. 저는 증상이 예. 정확하게 있어요. 어떻게요?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눈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나 예. 예전에 그 동생들이 주변에서 저를 막 이렇게 놀리다가 제가 눈 빨개지면 딱 그만둬요. 예. 이제 폭발 직전이구나. 야, 오늘은 눈이 괜찮네요. 네, 오늘은 괜찮은데 아주 맑고 투명해요. 예, 제가 뭐 열이 좀 눈 쪽으로 이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충혈이 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예. 이 갑자기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그럴까요? 얼굴이 빨개져요, 저도. 예. 원래 빨개진다.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받는다, 뭐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러하라고 그러죠. 이게 그렇죠. 그냥 팍 올라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통적인 용어로는 이 상기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혈액도 올라가지만 이 기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려야 돼. 우리가 왜 좀 가라앉혀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뭐 가만 앉아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쭉 내려가죠. 윤영미 아나운서는 그러면 얼굴 빨개질 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술도 잘 안 드시잖아요. 예, 저는 그냥 남편한테 해대죠. 근데 남편분은 뭐 어디 그게 가서 엄청 뭐- 스트레스겠네요. 남편은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저는 뭐 어디 가서 제가 하소연을 합니까? 애들 때릴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남편한테 주로 화를 많이 내죠. 예.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냥 화내요. 그러면 풀려요? 화내면? 남편한테 화내면? 저는 남편한테 화내고 나만 10분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노래방을 즐겨가요. 예. 혼자요? 아니 제 사촌 동생 아주 한가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하고 둘이 같이 가서 그냥 1시간 넣어놓고 그 3명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 노래 기다릴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둘 정도 가줘야 내가 좀 곡 고르는 동안 한 명 부르고 그리고 바로 고르면 바로 부를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또 힘들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노래방 혼자 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럼 저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가실까요? 전화번호. 네, 남편분 적어드릴게요.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스트레스는 그 우리가 어떤 옛날 원시 시대에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위험에 딱 처했을 때 스트레스 하게 되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혈액에 뭐 되고 막 이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냐면 빨리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처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동되던 그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장이라든지 뭐 소화기관 이쪽보다는 심장이라든지 근육 쪽으로 이게 그 에너지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싸울 수 있는 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돼 있는 그 방어 기제가 바로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그런 외부의 어떤 그 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게 확 되니까 이게 싸워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게 뭉쳐서 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며칠, 몇 주 조금만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뒷목이 뻣뻣해진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가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좀 누워있고 그러면서 편하게 쉬면 나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팍 오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전통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교육을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그런 거를 다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현대 교육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렇죠. 뭐 공자 말씀 읽고 이러면 그런데 전부 그런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스트레스도 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남편이 죽었을 때, 맞습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뭐 이사했을 때, 뭐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이런 순서가 쭉 있던데 그러면 정말 최악의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가면은 그게 죽음까지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이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혈관에 뭐 혈당량이 증가하고 뭐 혈소판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맥경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끼리 만나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좋아하시는 거. 같이.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러니까 그걸로 많이 해소를 그것도 했었는데.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음주라는 게 그냥 앉아서 혼자 마시는 거는 아니고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하면서 싫은 사람들 스트레스 원인 제거 다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냥. 안주도 많잖아요. 우리 부장 뭐 저 위에 계신 분들 바로 올려놓고서 막 난도질하면서 이렇게 한 잔 마시면은 쫙 풀리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오늘 방송 나오셔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실 거라 하십니다. 그런 얘기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이 시시각각 느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함께 확인하시죠. 여름이라서 이쁜 옷도 많이 입고 싶고 그런데 살이 안 빠져갖고 이쁜 옷들 같은 거 못 입을 때가 제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술도 마시고 진짜 머리도 쥐어뜯고 고민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많이 웃고 노래도 많이 듣고 저 같은 경우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좀 화를 참을 때는 좀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할 때는 뭐라 그럴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뭐 피부 각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푸는 방법은 뭐 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겠지만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울 때도 있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그냥 계속 짜증만 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남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나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나쁜 건 자꾸 지우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슬기롭게 스트레스를 버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본인 스스로를. 네, 보고 나니까 저희 같은 방법으로 해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네요. 네. 다들 본인들이 극복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잘 못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웰빙 명상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오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봉 대표와 함께 웰빙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이런 주제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의학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나쁜 겁니다. 스트레스는 나쁘다. 이건 누구나 다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쁜 건데,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나중에 병으로 넘어간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뭐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배탈이 나거나 그다음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다음에 뭐 비몽사몽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일이 손에 아까 잘 안 잡힌다고 그러셨는데 뭐 그런 상태를 지속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성인병이라든지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역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약간 삐딱하다 그래요. 저 사람 참 삐딱하다. 그 이제 어느 쪽으로 삐딱하냐인데 보통 우리가 삐딱하다고 그러는 사람은 왼쪽으로 삐딱한 사람을 삐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고개 자체가요? 아니 고개가 아니고 이제 마음이 네. 그래서 마음이 삐딱한 건데 왼쪽으로 삐딱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불평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신문을 딱 보면 전부 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막 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삐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헤헤거리고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뭐 이러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마누라가 막 들이볶아도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중용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이 가운데에 딱 서서 그러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가운데만 있으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이 자기 그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이 방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스트레스를 딱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렸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이제 세 가지 국면에 있어서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자식이 뭐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직장 상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이면 공부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은 집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줘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집에서 살림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 외에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새로운 걸 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그래서 뭐 오늘은 내가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다. 그럼 머리 깎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딱 하면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근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해서 예, 남보다 앞설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10가지씩은 해야 되는데.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루에 애들 봐야죠, 10가지씩 밥 해야죠, 하려고 뭐 회사 다녀야죠. 뭐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일이. 근데 하루에 10가지씩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에 10가지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 사례가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어떤 평론가 분이 계세요. 나이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저서가 한 수백 권이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20매씩 원고지 20매씩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20장을 넘지도 않고 20장을 덜 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루에 20장씩 쓰면 계산을 해보면 2달이면 책이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럼 1년이면 책이 6권씩 나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하루에 20장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루에 한 가지씩 하면 한 달이면 30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1년이면 365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매일 저녁에 명상을 해라. 그러니까 뭐 명상이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야, 매일 저녁 어떻게 명상하냐. 명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호흡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양손을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를 끼시고 이 배꼽 밑에다 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부좌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저녁 때 일 다 끝내시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 잠깐 앉아가지고 이 상태로 숨을 쭉 들이쉬는 거예요. 들이셨다가 그러면 이게 손이 쭉 앞으로 나오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내가 걸리는 일이 뭐였나, 그러니까 오늘 뭐가 좀 찝찝한 거,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딱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편하게 딱 먹고 하더라도 딱 직면을 하는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짐을 들고 버스를 탁 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버스 운전사 아저씨께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을 안 틀까?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에어컨 틀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싸울까봐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참지 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에어컨 탁 틀어주시더라고요. 시원해요. 해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딱 해결해버리면 내가 가는 동안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착 누군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괜히 나서는 게 좀. 이렇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 안 되면은 망신당하고. 싸우느라고 더 큰 스트레스 그냥 이만한 걸 받거든요. 그렇죠. 기분 나빠지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무심 얘기를 드렸잖아요. 도망가라 그랬는데 뭐 네. 버스에서 내려버리나요, 그럴 때? 그냥? 그러니까 이 몸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도망가는 내가 탔는데 이거는 판단을 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저 아저씨가 에어컨을 틀어줄 거냐 말 거냐. 근데 내가 말 한 번 했는데 안 틀어주면 그만이지. 그러면 되는데 안 틀어주면 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붙으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틀어줬다. 그럼 안 틀어주는구나. 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럼 아닌 말지 이런 생각. 그렇죠. 아닌 말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아닌 말지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안 틀어주면 말고, 아저씨가 뭐 에어컨 고장났어요? 그럼 말고
그럼 그만 하는데 왜 거기까지 상상이 나가지?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오, 이게 역시. 트레이닝이 돼. 지금 웰빙 트레이닝. 다음 시간은 제가 강의하게. 무심의 기본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도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에 대해서 이제 프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최식 진인사 대천명이잖아. 내 손을 떠난 것이다. 예. 그 이후에. 근데 보통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최선을 다 안 했어. 내가 그 얘기 한번 할 걸. 그거만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렇죠. 쪽에서. 그러니까 아쉬움을 다 털어버리면 그게 첫 번째 무조건 해결하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마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얘기 한번 했으면 된 거죠. 에어컨 트는 거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노후 대책. 야, 내가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과연 우리 자식들이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생각을 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안 해도 또 해결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보류해야 됩니다. 야, 그거 뭐 말은 쉽지 포기하면 되고 뭐 보류 누구는 보류하기 싫어서 안 하냐. 여기 달려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그 걱정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그래서 생각으로 내가 주머니를 한 2개 정도를 만들어서 허리에다 딱 차요. 그래가지고 이쪽 왼쪽 주머니에다가는 집안일에 대한 걱정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깥 일에 대한 걱정은 여기다 집어넣어요. 오른쪽에다. 그래서 뭐가 딱 떨어지면 여기다 탁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럼 걱정은 네가 해. 그럼 난 걱정 안 해도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면 수첩에다 써요. 수첩에다가 왼쪽에는 왼쪽 주머니, 오른쪽엔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써가지고 생각 딱 나면 딱 적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갑자기 노후가 고민스러워졌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접어놔요. 그러면 얘가 걱정을 해줍니다. 진짜로. 근데 그래서 방송 지금 시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쪽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네. 그냥 계속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제가 계속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대신 걱정. 그럼 왜냐하면 편집해 주실 거니까. 역시. 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해결이 이게 훈련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았어. 스트레스를 탁 받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는 방법이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 푸는 방법. 2번째는 같이 푸는 방법.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쭉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같이 푸는 방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또 혼자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람직한 건 혼자 푸는 겁니다. 노래방 혼자 가세요. 네. 왜냐하면 같이 풀라 그러면 사람이 구차해져요. 치사해지고. 내가 스트레스 확 받았는데 누가 없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화해서 안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야,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이렇게밖에 안 살았나. 내가 주변에 친구가 요거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편 소설, 대화 소설 같은 거 다 빌려다가 밤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결이 되죠. 근데 제가 혼자 푸는 방법 중에 권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명상. 명상입니다. 명상하는 게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인데 간단한 방법은 내가 확 올라왔을 때 심호흡 딱 해. 뭐 손 딱 여기다 대고 버스 서가지고 쫙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를 10번만 하면 기본적으로 열받는 건 다 내려가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이요? 네, 호흡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호흡으로 호흡을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호흡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다 야 내가 지금 들이셔야 되는데 10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번 들이쉬고 그 다음에 또 내쉬고 10번 뭐 이렇게 하면 숨 쉬는데 막 신경 쓰다 보면 이 스트레스 받던 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론적인 거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선체조를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새로운 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우리가 온몸 털기라는 걸 했었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일 발뒤꿈치를 쉬웠어, 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털면 되잖아요. 봤더니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근데 손은 안 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힘 축 뺀 상태에서 앞꿈치를 땅에서 띄지 않고 뒤꿈치만 이렇게 들고 그 상태에서 몸을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땅에는 절대 닿지 않고. 그럼 너무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뒤꿈치를 그러니까 쿵쿵 울리는 게 아니고요? 울리면 안 돼요. 울리면 안 되고 그냥 털어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강의 듣고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달이 됐어요. 근데 저는. 뒤꿈치가 닿아요, 지금. 아니요, 지금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예. 신발이. 닿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온몸 털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해소해줬습니다. 온몸에 있는 탁기를 빼주고 이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이게 예. 스트레스가 또 오는데요? 장단지가 너무 그러니까 아파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극복 가능하냐. 극복 가능한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참고 넘어가면 풀리거든요. 오정철 씨가 하는데 뭐 나야 못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번에 배울 것은 목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목과 어깨 이쪽에 이제 되는데 목 운동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건데 양손을 허리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십니다. 최대한 밑으로 내리시면서 목 뒷덜미가 이렇게 쭉 당기는 걸 느끼시고 다시 뒤로 마찬가지로 최대한 다시 앞으로 이 동작을 3번씩 하십니다. 뒤로 이 선체조를 할 때는 앞으로 그 몸을 느끼면서 하시는 거예요. 몸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뒤로 다른 생각할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 뒤가 어떻게 당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왼쪽 귀를 왼쪽 어깨에다 붙인다 생각하시고 목을 최대한 왼쪽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쪽 어깨가 당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면서 이렇게 쭉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하시고 오른쪽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가면서?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하시고 닭기가 더 나간 것 같네요. 네. 머리가 무거워서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많아서. 턱을 앞으로 당기십시오. 턱을 앞으로 쭉 당긴 상태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왼쪽 어깨를 본다 생각하고 고개를 왼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틀어주시고 정면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정면으로 다시 왼쪽 기분 나쁠 때 째려보는 자세하고 비슷하군요, 이게. 근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목을 돌린다 생각하시고 눈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오른쪽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천천히 이것도 원을 최대한 크게 그리면서 옛날에 국민체조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목 돌리기. 뭐 운동이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을 3바퀴 정도 목을 동서남북 뭐 좌우로 막 돌리는군요.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을 최대한 우두둑 소리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되시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배운 호흡법을 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지금 맞는 방향으로 둘 시원하시죠? 네, 이게 몇 바퀴를 돌려줬는데도 이렇게 우두둑거리죠? 계속? 윤활유 좀 치셔야겠어요. 닭기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고개를 푹 숙이고 나서 털어주세요. 좌우로. 네. 골이 막 흔들리네요. 예. 천천히 털어주시고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제껴서 또 털어주시고. 아유, 올라. 바로. 요걸 요약해서 한번 다시 좀 해주세요. 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목을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좌우로. 좌우로. 네. 그 다음에 턱 당기고
이렇게 옆에 보는 이렇게 거. 옆에 보기. 째려보듯이.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돌리는 이제 거. 목을 돌리는 거.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항상 반대로 해주고. 돌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는 털어주는 거. 예, 앞뒤로 털고. 예, 요거만 한 번씩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번씩 이렇게 한 동작을 그렇게 하시면 최고의 수학이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그죠? 시원하세요? 너무 좋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자, 이제 목에 있는 탁기는 이렇게 이제 빼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있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몸에 있는 탁기 뺄 때는 온몸을 털었으니까 어깨에 있는 탁기 뺄 때는 어깨를 털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위로 최대한 올리셨다가 다시 네, 이거를 처음에 한 5번 정도는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질나니까 이제 계속해. 오종철 씨는 동작들이 다 잘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 손끝으로 뭐가 좀 나가는 듯한 뭐 느낌이 듭니다. 근데 목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어깨만 하시고. 이것도 쉽지 그래서 않네요. 요것도, 예, 요것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갖고, 으쓱, 이렇게. 으쓱. 저는 무슨 이상하게 나오네요. 목이 없어졌다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탁기를 빼내는 체조법입니다. 근데 이제 탁기 빼내는 건 좋은데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 어려우니까 몸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다리는 11자로 벌린 상태에서 매산자로 그 가슴 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위로 쭉 드세요. 쭉 드신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내리시면서 산자를 만들어요. 자, 산자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최대한 제끼는 겁니다. 쫙. 팔은 좌우로 쫙 늘리고 가슴을 최대한 열면서 목도 뒤로. 목이 떨려.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거를 한 10번 정도 하셔가지고 뒤로 쭉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이 막 떨려요. 네.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해서 가슴을 열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당겨가지고 뒤로 최대한 바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사람이 이 스트레스 받는 건 가슴이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내가 확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0견 방지 체조인데 우리가 이제 50견이라 그래서 가지고 양쪽 어깨에 이제 그게 50견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체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는 11자로 벌려서 쓰신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 팔꿈치를 잡으시고 몸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제끼는데 뒤로도 약간 더 해가지고 45도로 대각선으로 쭉 당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손을 바꾸셔서 오른손으로 다시 위로 쭉 당기십니다. 바로 어휴, 힘들다. 자, 다시 한번 왼쪽 잡으시고 할 때 뒤로 쭉 당기시는데 이쪽 면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탁기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거든요. 발바닥 용천으로. 그래서 그걸 쭉 빼낸다고 생각하면서 하시고 발은 붙이는 거죠? 네, 발은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랬는데 호흡을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뒤로 쭉 당길 때 들이마셔요.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일단 놓으면서 내쉬고 그 다음에 팔 바꾸셔서 다시 오른손 잡으시고 뒤로 쭉 숨 들이마시고 쭉 당기시고 놓으면서 내쉬고. 아유, 그냥 막 신음소리가 막 나요, 저기서 그냥.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에 한 5번씩만 이렇게 풀어줘도 그러니까 어깨가 좀 결린다 뭐 이럴 때 5번씩만 해도 몸이 시원하죠? 네. 네, 다음은 발끝 부딪히기입니다. 그래서 발끝 부딪히기는 발끝을 부딪히면서 몸에 척추 틀어진 것들을 다 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화가 나거나 열받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밑으로 내리는 데 좋은
그 선체조 방법이 발끝 부딪히기입니다. 그래서 확 열이 받았다 그러면 아까 심호흡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호흡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앉아가지고 발끝 부딪히기를 막 하세요. 내려갑니다. 열 받으면 일단 앉아서 막 부딪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자리에 좀 하실까요? 네. 하시고. 우리는 의자에 앉고요. 이쪽을 보고 앉으시면. 네? 아, 이렇게요? 예, 서로 마주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의자에 앉으실 때는 원래 이제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뒤로 조금 더 가시고. 이 발이 부딪히시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뒤에 이렇게 걸터 앉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붙입니다. 발 뒤꿈치는 붙이고, 그 다음에 손은 이제 뭐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짚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 맨발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맨발이 제일 좋죠. 네. 뒤로 조금. 여기 먼지가 이건 다 털어지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먼지와 함께 이 몸에 쌓이는 탁기도 다 나가요. 이것도 되게 시원해요,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발가락은 안 부딪혀요. 아니, 지금 나온 신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튀어나온 그 부위가 부딪혀요. 네. 직접 한번 뭐 신발을 벗고 해보죠. 뭐 이게 더 효과적인지. 그렇죠. 아이고, 냄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30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리 전체가 시원해요. 근육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다리 전체가 지금 또 근육이 잘 안 땡기거든요. 되는데요, 저는? 안 힘드세요?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부딪히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데요. 네, 그렇게 가능하면 신발 신읍시다. 냄새 많이 나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300번 하는데 보통 댁에서 TV 보실 때 그때 텔레 보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리듬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게. 리듬이 잘 그러면 안 또 다시 하고 틀어지면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아프네요. 닿는 부분이. 네. 약간. 이렇게 힘을 쭉 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움직여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털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다리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하셔도 돼요. 그러면 누워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 뒤틀어진 게 이게 다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우 불균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푸는데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발끝 부딪히. 제가 한번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숙달된 조교야. 내 몸 좋다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진짜 좋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는 이제 개그 쪽보다는 명상 쪽으로 오종철 씨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따라해요. 예, 굉장히 잘 따라하고 아주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강의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발끝 부딪히기까지 오늘 선체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이 선체조 그리고 명상법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시원하시죠? 같이 따라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어깨가 아팠었는데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가 양쪽이 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명상법에서 대신 걱정 주머니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윤영미 아나운서도 걱정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걱정 주머니에 밀어넣어요. 여러분들도 걱정 있으시면 다 그냥 이쪽 양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 주머니 만들어서 다 집어넣으시면서 털어버리시고 탁기와 함께 날려버리시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픈 스튜디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